전단 응력 및 허용 응력 예제입니다. 여기서 허용 응력은 우리가 뭐 설계 안전 개수를 고려한 설계 응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함으로써 앞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서 세 장의 철판을 여기서 여기 지름이 20mm 볼트로 체결해서 양쪽에서 40kN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는 20kg, 20kg 해가지고 우측으로 합이 40kN, 왼쪽으로 40kN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요 단면, 두 개의 단면에서 지금 전단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단면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단면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 타우라는 것은 원래 단면적분에 작용하는 힘, 인장력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요 단면이 몇 개가 돼 있다고요? 그렇죠. 두 개가 지금 그 전단 응력으로다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단면적이 두 배가 되니까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다시 한번 풀어주면은 위에서 40kN이 작용하고 인장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두 배의 요 볼트의 단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니까 두 배의 4분의 파이 d가 20mm면 어떻게 된다? 20mm면은 0 미터로 환산하면 0.02 메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메타로 환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0.02 메타의 제곱.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 메타가 되겠죠. 메타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되나 봤더니 6.37 곱하기 10의 4승 킬로뉴턴 퍼 메타 제곱, 또는 이 단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킬로 파스칼이다. 이거 우리가 뉴턴 퍼 메타 제곱을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위를 환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단면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요런 식으로 한번 가정을 해본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철판을 두 개의 철판을 이렇게 잡아줬다. 볼트가 똑같은 규격인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기 단면이 하나가 지금 전단 응력을 받는다는 거죠. 전단 응력을 받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타우라는 것은 A분의 P. 그래서 아마 이거의 두 배가 되는 크기로 나타나겠어요. 두 배면 아마 1.27 곱하기 10의 5승 킬로뉴턴 퍼 메타 제곱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단 응력이 크게 나타나니까, 이거보다 크게 나타나니까, 단면이 하나 더 크게 나타나니까 이 볼트가 견디기가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부재를 두 개로 다 잡아준다면은 전단 응력이 상대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거기서 재료가 받는 부담은 더 적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 간단한 예제를 하나 우리가 더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예제는, 자, 두께가 지금 1.5cm, 요거 T가 1.5cm인 이런 철판이 있어요. 이런 철판을 이런 펀치로다 쾅 쳐가지고 위에서 피라는 힘으로 쳐가지고 이 구멍을 뻥 뚫어서 이와 같이 구멍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공한다라는 것은 이제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 이 재료의 전단 극한 강도라는 건 최대 응력.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뭐 응력과 변형률 선도에서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렇게 나타나, 이 지점이 바로 극한 강도라고 되겠죠. 극한 강도로 나타나서 이 지점의 응력을 갖다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이라고 했을 때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재료가 버틸 수 있는 어떤 강도를 갖다, 최대 강도를 갖다 우리가 극한 강도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전단 극한 강도가 얼마냐니까 343 메가파스칼. 이런 343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은 10의 몇 승? 343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 킬로는 10의 3승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메가는 이제 10의 6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야. 그러면
힘이 여기 전단면이라는 게 어디냐면 요거 삥 둘러서 나타나는 요것이 전단면이죠. 자, 요것의 두께가 얼마? T. 철판의 두께처럼 이게 T가 되고 요 직경이 얼마? 천공의 지름이니까 펀치의 지름이니까 요게 2.5cm. 그래서 이 T는 이게 얼마였어요? 1.5cm. 그래서 D는 펀치의 직경이나 이 뚫린 재료의 직경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전단 능력이 여기표로 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전단 능력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런 극한 강도를 갖는 재료를 빵꾸를 구멍을 팍 뚫어주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큰 힘을 우리가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T는 1.5cm.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0.015 메타가로 여러분들 환산을 해주고, 자, 천공 펀치 직경이 D라는 것은 얼마다? 2.5cm래. 자, 그러면 0.025 메타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재료의 극한 강도, 뭐 타우 맥시멈이 되는 거죠. 타우 맥시멈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얼마냐? 343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 뭐 이게 뉴턴 퍼 메타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이제 전단면에 작용하는 어떤 힘의 크기, 이걸 갖다 우리가 전단 응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 건 어떻게 냐? 타우 맥시멈을 갖다 나타내는 것은 단면적분에 작용하는 힘. 자, 이건 주어졌어요. 재료가 버틸 수 있는 최대 강도, 극한 강도를 주어졌고, 자, 단면적은 우리가 직경이 주어졌으니까 이 단면적을 알 수 있죠. 자, 요게 단면적이라고 했죠. 파란색으로 칠한 요 부분이 이제 단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원주 둘레가 여기서 A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자, 이 원주 둘레가 어떻게 되냐? 파이 D가 되죠. 원주의 둘레.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직경이 D인 이러한 원주의 이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 원주 둘레의 길이는 파이 D 또는 여러분들이 2 파이 R, 반경이 R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R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두께가 어떻게 됐어? 이 높이 두께가 T라고 그랬죠. 자, 그럼 요 면적은 단면적은 어떻게 되냐? 쭉 둘러서 이 단면적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파이 D에다가 이 두께를 곱해준 것. 그러기 바로 뭐냐? 단면적이 된다 이죠. 이거는 단면적이라는 거기다가 두께를 곱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파이 D라는 것은 얼마? 0.025. 그 다음에 두께라는 것은 얼마? 0.015 메타라 이죠. 이게 메타 제곱이 되는 거예요. 단면적이. 바로 이게 단면적이에요. 자, 그때 이걸 갖다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타우 맥시멈 얼마라고 그랬어? 343 곱하기 10의 6승은 단면적은 파이 0.025 0.015분의 P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P를 구하라 이거야. 이러한 재료가 갖고 있는 극한 강도를 이러한 단면에 펀치로 다 펑 쳐가지고 이걸 구멍을 뚫어줄 수 있는 여기서 작용하는 힘, 천공력 P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 미지수가 하나가 됐네요. 하나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보니까 이것이 얼마 나오냐? 내 계산으로는 0.404 곱하기 10의 6승 뉴턴이 되더라. 이거 뭐 다르게 쓰면 킬로 뉴턴 단위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4 킬로 뉴턴 또는 이거 뭐 메가 뉴턴으로 쓴다면 어떻게 된다? 0.404 메가 뉴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 이런 강철판, 극한 강도가 343 메가파스칼인 이러한 극한 강도의 재료에 두께가 1.5cm 이런 재료에 직경이 2.5cm 이런 펀치로 뻥 쳐서 이걸 갖다 뚫어줄 힘이 얼마나 되냐? 이 정도 힘이 있어야지 이 정도
구멍을 뚫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제는 자, 그림과 같이 청동과 요거는 굵은 이런 형태의 재료는 청동, 그럼 상대적으로 가는 형태는 이제 연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재원을 보니까 길이 80cm, 직경이 45mm인 청동과 청동 우리가 브론즈라고 해서 여기서 B라고 서브스크립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이가 50cm이고 직경이 32cm인 영강봉을 접합했다. 여기다 접합을 한 거예요. 딱 떨어지지 않게 접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재료가 이게 지금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결합체에 인장하중 P, 여기서 힘을 가해가지고 이 전체가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늘어나겠죠. 신장이 되겠지. 그 신장 길이가 얼마냐면 델타라는 것이 0.8mm에 늘어뜨리려고 한다. 그때 각각의 이제 그 탄성 개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인장 강도와 탄성 개수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인장 강도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극한 강도, 재료가 버틸 수 있는 최대 강도, 이거 극한 강도라고 봐도 된다. 그 다음에 탄성 개수는 이와 같이 된다. 이것이 뭐냐면 청동의 극한 강도, 인장 강도하고 그 다음에 탄성 개수다. 그 다음에 영강은 극한 강도가 이렇게 되고 탄성 개수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료가 붙어 있을 때 도대체 서로 다른 규격과 또 서로 다른 어떤 재료의 고유치, 그러니까 탄성 개수나 극한 강도 이런 것들이 다 틀린데, 이런 것들을 어찌됐든 잡아당겨서 0.8mm 정도만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그 힘, 이것을 갖다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힘을 구해서 우리가 뭐냐면 이제 허용 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설계 응력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안전 개수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이 장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주어진 재료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문제 푸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니까 청동은 이제 서브스크립을 간다 B, 그 다음에 영강은 S라고 우리가 놨을 때,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자, 청동의 길이는 0.8m 환산을 하니까, 그 다음에 직경은 45mm에서 0.045m가 된다. 그때 청동이 버틸 수 있는 극한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4 곱하기 10의 8성 파스칼이다. 여기까지 버틸 수 있다, 재료가. 그러니까 최대 강도가 되죠. 최대 응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성 개수는 어떻게 되냐? 이 정도 된대. 자, 영강도 똑같이 길이는 0.5m, 그 다음에 직경은 0.032m, 그 다음에 영강이 버틸 수 있는 극한 강도, 이것은 4.5 곱하기 10의 8승, 그 다음에 재료의 그 탄성 개수, 영강의 재료의 탄성 개수는 2 곱하기 10의 11승. 영강이 청동보다는 더 많이 강하다는 것을 이 값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P로다 아까 잡아당겼을 때 총 신장량이 0.8m, 0.8mm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건 다시 말하면 0.0008m가 된다.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렇게 환산이 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 전체 늘어난 길이 델타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늘어나냐면 청동이 늘어난 것과 그 다음에 연강이 늘어난 것의 합이 바로 전체 신장량, 총 신장량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베이스로 우리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청동과 연강에 대해서 신장량이 어떻게 되냐, 델타 B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단면적과 탄성 개수의 반비례하고 이와 같이 된다. 모든 조건이 이제 청동에 대한 거죠.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단면적은 어떻게 되죠? 4분의 파이 d 제곱. 4분의 파이 d가 얼마야? 0.045 제곱. 그 다음에 탄성 개수가 9.8 곱하기 10의 10승 파스칼. 그 다음에 L이 얼마? 길이가 0.8m.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어요? P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P야. 얼마만큼 잡아당겨 주느냐. 자, 그 다음에 델타 S.
연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똑같이 PL 오버 AE의 뭐의 조건? 스틸의 조건. 이걸 찾아보니까 어떻게 된다? 쭉 가보니까 위에서 P는 얼마? P는 모르고 찾는 거죠. 그 다음에 L은 얼마? 0.5m다. 자, 밑에 있는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가 0.031이네. 0.032의 제곱. 그 다음에 탄성 개수는 2 곱하기 10의 11승 파스칼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어디에 집어넣느냐? 바로 위식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청동의 신장량과 연강의 신장량이 합한 것이 뭐냐면 총 신장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전개하면 뭐 델타는 요놈 플러스 요놈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미지수는 P야. 그럼 이건 여기서 이건 0.0 좌변은 0.0008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쭉 여러분들이 전개해 가지고 묶어서 P로다가 여러분 계산하면 될 것이에요. 자, 이거 계산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 보니까 0.0008은 좌변은 0.0008이 되고 이 P로다 묶어줘서 계산해 보니까 8.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P가 된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P는 얼마냐? 계산 결과는 97,000 뉴턴 또는 뭐 97 킬로 뉴턴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97 킬로 뉴턴 또는 97,000 뉴턴을 잡아당겨주니까 그러면 여기서 늘어난 길이는 청동이 늘어난 길이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강이 늘어난 길이는 요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설계응력이라는 것은 허용응력이라고도 우리 얘기하는데 설계응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그마 B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힘이라는 게 나왔어요. 똑같은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얼마? P 오버 A의 청동. 자, 이걸 적용하면 97,000 뉴턴. 그 다음에 단면적이 얼마야? 청동은 4분의 파이의 0.045 제곱. 이건 뉴턴이고 이거는 밑에는 메타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설계 응력, 뭐의 설계 응력? 청동의 설계 응력을 계산해 보니까 이와 같이 되더라.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설계 응력 6.1 곱하기 10의 7승 파스칼 이렇게 나타났더라. 똑같은 방법으로 연강에 대해서 해보면 P 오버 A의 S가 되겠죠. 자, 이것도 97,000 뉴턴이 그대로 작용하고 거기서 4분의 파이 D. 자, 그 연강의 경우는 단면적이 얼마나 0.032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1.21 곱하기 10의 8승 파스칼 이 정도 나오더라. 아, 그래서 재료의 어떤 그 여기서 허용응력이라도 할 수 있어요. 허용응력. 설계할 때 이 정도만 허용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설계응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동 같은 경우는 6.1 곱하기 10의 7승 파스칼. 뭐 다른 얘기로 하면 61 메가파스칼 정도 되고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121 메가파스칼까지 허용이 된다. 연강 같은 경우 각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계수를 한번 측정해 보면 어떻게 된다. 안전계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전계수라는 건 어떻게 해요? 안전계수라는 것은 설계응력과 극한 강도 또는 기준 강도라고 그랬죠. 이것에 의해서 자, 재료가 버틸 수 있는 최대 극한 강도가 얼마냐? 근데 얼마로 설계할 것이냐? 허용할 얼마 할 것이냐? 이것이 크면 클수록 안전계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설계를 갖다 작게 이만큼의 기준은 있는데 이걸 작게 잡아 허용하는 거를 그러면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긴 좋은데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경제적으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계수 구해보면 안전계수라는 것은 SB 청동에 대한 안전계수는 시그마
B분의 시그마 UB. 그러니까 청동이 버틸 수 있는 극한 강도를 무엇으로 나누죠? 설계 허용 응력으로다가 나눠주는 것이다. 이것을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위에 있는 것처럼 이 극한 강도는 4 곱하기 10의 8승 파스칼이고, 여기서 설계한 건 어떠면 6.1 곱하기 10의 7승 파스칼이래. 아, 이거 안전계수 보니까 6.6. 아, 그러니까 그 허용할 수 있는 재료가 버틸 수 있는 것보다 6.6배 낮춰서 설계하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허용 응력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연관 같은 경우는 S라는 것은 시그마 S분의 시그마 U의 S.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4.5 곱하기 10의 8승 파스칼. 밑에는 어떻게 되냐? 1.12, 2.21 곱하기 10의 8승 파스칼. 그래서 이것을 안전 기술을 비교해 보니까 3.4. 아, 보니까 이것도 허용 범위 내에서 재료가 버틸 수 있는 것보다는 한 3.4배 낮추어서 설계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높게 안전한 거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거보다는 낮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설계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는 이런 0.8mm까지 잡아당겼을 때 큰 무리 없이 설계된 그러한 그 구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